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자. 여기 아주 부엽서가 꽉 쌓였구나. 근데 그게 한아름인데요, 한아름. 그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간 나무가 그렇게 꽉 울퉁하게 찬 거 보고 이 나무하고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22. 선물이야. 적당히 황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라리라 라라.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아마 사람을 사랑을 해야 이해할 것 같아요. 뭐 나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걸 깊이 이해하다 보면 기쁨이 와요. 그냥 정신적인 기쁨을 선사받죠. 이거는 빛이 적어도 자라는 나무니까 꼿꼿하게 그냥 아주 하늘 높이 자랐잖아요. 이거 여기는 아주 잘 보존돼서 이게 시범림으로 상당히 좋은 숲이죠, 이게. 여기 아주 조그만 새끼나무가 나와 있네요. 이 그늘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전나무는 이 천이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나무숲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서려면은 땅에 양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여기 이 전나무 앞서 살던 화렵수들이나 침엽수들이 땅을 좋게 하면은 그때 들어와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왜 그 황무지 때 이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심어봤죠. 봤더니 전부 죽었어요. 전나무도 심어보고 잣나무도 심어보고 심어봤어요. 자연의 순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게 풀씨부터 또 이제 쌀이시나 이런 아카시나 비료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낙엽이 지고 그럴 때 10년 동안에 생성되는 이 소위 말하는 부엽토는 0.5mm 밖에 안 돼요. 5mm 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0.5mm. 그러면 100년이면 5cm죠. 지금 50cm 정도 되면은 아주 훌륭한 그 산림 토양이 되는데 그걸 얻으려면은 1000년이 걸려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그 다른 천이 단계로 시작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아름다운 숲들, 네. 유명한 숲들처럼 네. 그렇죠. 될 이제 시작점에 네, 네. 네요. 이런 아홉, 여든 하나, 여든 둘이네. 90년을 살다가
벼락을 맞았거나 바람에 돌풍에 쓰러졌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비워서 난 다음에 여기다가 묘목을 심은 거예요. 나무에 대한 관심은 처음 내가 7살 때인가 그때 집안에 어디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관찰을 하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묘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캐다가 화분에도 옮겨 심고 물도 주고 뭐 이랬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 대개들 아주 귀중한 거 있으면 어디다 감추고 싶어 해요. 그 이제 광 한쪽에다가 자기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심어 놨더니 거기는 죽어버렸어요. 그 빛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물을 안 만져도.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나무를 살리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막을 택한 그 이유를 가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58년도죠. 이런 숲은 상상도 못해요. 온 천하가 다 인가가 있는 데는 다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삭막하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농대 서울대학교 농대 연습님을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꼿꼿하게 자란 이렇게 굵지는 않지만 꼿꼿하게 자란 이 소나무잎을 보고 와 그냥 그 민둥산에 벼랑간 그런 게 나타나니까 야 이건 어디서 공부하나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제가 전공하는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그 교수님한테 너 여기 왜 왔냐? 이 현식이 박사님 얘기예요. 이 한국의 모든 산에 나무를 다 심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맹랑하구나. 다는 힘들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넌 떨어질 건데 내가 받아줬다.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그 사태 방지하는 사회방공학이라는 학문 실습을 여주 지방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버스 타고 여주에 이르기까지 양쪽을 보면은 풀 한 폭이 안 나는 민둥산이었어요. 모든 산이요? 민둥산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흙이 막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토신도 없고 그런 산이었어요. 서울에서 여주까지 양쪽을 보는데. 근데 현실이 저러니 과연 가능할까? 제가 심어본 나무가 또 죽으니까 그건 이제 이래가지고는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죠.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갔어요. 미국 가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걸 놓고 하나. 스승이신 현신기 박사님께서 제가 박사학위 할 때 거기서
박사학위 외에 식물 내한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갖고 와라. 그러셔서 무슨 말씀인지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한국에는 지금 밤나무 순혹벌이라는 벌의 피해로 거의 재래종 밤나무는 거의 다 죽어간다. 그래서 혹벌의 강한 품종을 일본이 갖고 있어서 일본에서 갖고 들어왔는데 이 남쪽에서 갖고 들어온 밤나무는 추위에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 품종 중에 추위가 강한 것, 또 어떻게 심어야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겠나 하는 걸 해결해다오. 그러셔서. 그러나 과거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진 재래종의 밤나무가 병충해 중 가장 무서운 밤나무 혹벌에 의해 점차 수확량도 줄어들고 큰 나무는 4 내지 5년이면 한강 이북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밤나무를 재배할 수가 없었어요. 월동 중 동상 피해가 심한 극한지에서는 근데 우리 산림 녹화 당시에 유실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이왕이면 열매를 따먹자 그러는 사람들 마음에서 이제 그래서 그 밤나무 품종을 북쪽 한강 이북에다 심는데도 이제 성공을 했고 농민들은 또 그걸 접을 붙여서 많이들 심었죠. 그래서 그 다른 과일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밤 혼자서 더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만큼 기여를 했어요. 이거는 저 시베리아 추운 데서 온 자작나무고 이 수피가 하얀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남쪽에서 온 편백나무인데 따뜻한 지방에서 여기 북쪽까지 어떻게 살 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님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남쪽에서 온 건데 이거 추위에 견딜 수 있나 하고 많이들 걱정했는데 지금 46년을 그대로 버티고 선 거 보니까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심기 전에 내한성 검사를 미리 좀 해요. 어느 정도 온도까지 결정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느 선이 되면은 이런 또 시험님으로 확대하고 나무를 베서 우리가 그 나이테나 이런 걸 가지고 생장 속도를 측정하고 이런 비슷한 산지에는 이 나무를 심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리죠. 어이구 여기 리기다 소나무가 있네. 여기 있는 나무가 리기다 소나무예요. 근데 이 1973년도에 심었으니까 46년생 된 나무인데 그 직경 생장이 볼만 괜찮아요. 이게 상당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사방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약 100년 전에 도입을 했던 건데 그걸 다시 우리가 한국으로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이 심어졌어요. 주로 초각지에 많이 심어졌어요. 우선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니까 거기다 많이 썼죠. 이것도 2등 공시는 돼요. 아카시는 1등 공시이고 이건 2등 공시쯤 돼요. 민둥산이 저를 부른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막처럼 그냥 풀 몇 폭이 나오고 또 장마철이면 그 모래가 쓸려 내려와가지고 논밭을
이제 다시 황폐지로 만들고 그러는 거 보고 아,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산에 나무를 심어서 황폐지를 복구한다는 거는 거의 애국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희생들을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거의 무보수로 가서 뭐 일하고 나무 심고 무슨 그리고 나무를 베지 말라 그랬을 때 다 지켰어요, 그냥. 근데 그거하고 맘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저로 하여금 뭐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을 걷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반가워요. 오늘 우리가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봉화대하고 또 거기 있는 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성곽을 따라 내려오면서 또 시나무들을 전부 볼 거예요. 교수님 남산에는 네. 가끔 오세요? 가끔요. 아주 좋은 산이에요. 또 난 어려서 여기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산국민학교. 그래서 여기 버스도 다 먹으러 오고 뭐 옛날 내가 살던 집이 저쪽에 힐튼 호텔 그 자리에. 그때 어렸을 때는 남산이 이렇게 울창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카시 나무도 가끔 보이고 그러는데 산에 아카시 나무가 있다는 건 그게 옛날에 황폐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울창해졌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가 크고 그러지 못했어요. 저쪽에 이제 인수봉도 보이고 저 도봉산의 만장도 보이고 이게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남산을 딱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봉화대를 만들지 않았나. 근데 이제 봉화대를 하려면 빨리 불을 지펴서 연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나무 기름이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우선 남산의 경우 성곽 주변에 시나무가 많아요. 많이도 나왔네. 어떻게 됐나 이 속이. 와, 어떻게 됐나 보자. 와, 성벽에서 막 나왔네. 성벽에서 어떻게 나올까? 아마 씨가 글로 떨어졌나 보다. 이 씨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저 큰 시나무가 저기 있네요. 저렇게 굵은 건 또 처음 보네. 아주 이파리도 그렇고 줄기가 이렇게 미끈해요, 시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 이게 제일 큰 나무가. 원래는 이 산에 시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 아이고, 잘생겼다. 성곽 주변에는 그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많아요. 여기 아주 좋네요. 이렇게 났죠. 이렇게 나면 이게 이제 시나무의 특성이에요. 기수우상 복엽. 이건 마주 나는 거고, 맨 낮은 거는 이제 홀로 나는 거고. 우리가 진화학적으로 이 복엽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하면은 원래는 큰 나무 잎이었는데 그 잎이 조금씩 파고들면서 독립된 소엽으로 진화를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유리하냐? 소엽하고 소엽 사이로 바람이 통하니까 저항이 적고 또 빛을 통과해서 밑에 있는 그 위에 잎의 그늘을 막아주니까 이래서
유리한, 그러니까 더 진화가 된 거죠. 아, 그럼 옛날엔 이게 커다란 한 장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그게 아주 옛날 얘기죠. 이렇게 몇억 년 전, 몇 천만 년 전 얘기죠. 그게 뭐 아카시 같은 것도 복엽이죠. 또 복엽인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엽인 잎보다 복엽인 잎이 더 진화가 됐다고 보죠. 더 적응력이 있는 거죠. 귀엽잖아요? 87년도인가 아주 상당히 나이 드신 노인분인데 그 시나무 종자하고 저기도 있구나. 또 기름을 짜가지고 직접 오셔서 당신 보기에는 이 나무가 큰 물건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옛날 일본 문헌을 보니까 충북에서만 백석을 했다고 그래요. 백석이라는 건 한 석이 2가마 정도 되는 큰 가마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유지 자원으로 썼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디젤 엔진 대체연료로 하자. 한번 시험해보자. 까만 신분. 그렇지. 교수님 이게 시나무 종자를 참 신기하다. 따서 지금 보시면 뭐 2002년도 시나무, 이거는 2001년도 시나무. 그럼 몇 년 된 거야 이게? 거의 뭐 18년, 17년 그렇게 되니까 되겠지. 한 20년 정도 그 정원 저장했을 때 바로 이걸 그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이 기름이 교수님이 그 열매 종자 따신 거 가지고 30년이 아마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글쎄. 30년이 지났는데 상온에서 글쎄 말이야 이건 참패 전혀 없이 이야. 그 디젤유하고 섞어서 그 경운기를 돌렸습니다. 저희 학교는 농기계 그 다루는 이 전문가들이 있었으니까 그 기름하고 섞어서 그 경운기 돌리고 뭐 사실 보통은 배기가스 넣으면 좀 안 좋은데 섞어서 나오니까 뭐 향긋한 이런 향도 나오고 모터가 돌아가니까 신기했죠. 국내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실 때 교수님께서 우리 그 자생식물로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그런 뭐 출발을 하신 거죠, 연구를.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일 관심 끈 건 뭐냐면 공해가 30% 기름을 섞었을 때 그러면 30%만 없어지면 되는데 70%까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해를 없애는데도 이게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전부들 좀 놀랐어요, 이제 이걸. 그런 점에서 좀 비싸더라도 이거는 하여간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석탄, 석유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건 이제 한정된 양이고
그건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건 다시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거죠. 굴참나무인가 보지? 네, 저거는 굴참나무인데. 굴참나무. 굴참나무하고 리기다소나무는 이런 거좀 살았네요. 빨간 게 우리나라 적성, 그 세마라고 적성이고, 까만 부분이 이제 니기다소나무라고 주로 사방사업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방사업을 했던 데 같아요. 그러니까 불나가지고 다 탁. 이건 민중산이었어요, 한마디로.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이제 산불이 난 거죠. 헛소가 되는 거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굴참나무는 껍질이 콜크루질이라 두꺼워요. 이 저쪽에 있는 나무는 그 상처를 거의 안 받았잖아요. 이게 콜크루질, 숲이는 콜크루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견디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속에 살아있는 그 조직을 해하지 않죠. 예. 근데 아주 심하게 되면 결국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탔어도 이건 살아남을 거예요. 이게 화렵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쪽 주택가가 안전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 이게 소나무였으면 저 주택가가 타버렸죠. 그래서 산불을 막는 그런 내화 수림대라고 그래요. 요거 쌀이고 요거고 요거 전부 쌀이에요. 요것도 쌀이고. 근데 이 나무가 산불이 나면은 위는 죽어도 밑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씨앗이 땅에 묻혔던 씨앗에서 또 이렇게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5mm만 흙 속에 숨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싹이 터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산불 적응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산불 난 지역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딴 게 다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더 무성하게 살을 수 있죠. 불 나고 난 다음에 살아서 나오는 게 귀엽죠. 그렇잖아요. 그걸 아주 그 불길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앞으로 산불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연구를 하고 그러자. 다 올렸습니다. 예. 끝에까지 도달했죠? 예, 도달했어요. 예. 9m 20 9m 20. 자른 9m 거고요. 20, 예. 20년 만에 9m 20 된 거죠.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괜찮은 거지 뭐. 네. 이건 그대로 키우면 뭐 제목값 되겠네 뭐. 하여간 모든 나무가 지상구에 모든 나무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대로 놔두니까 그 맹하라고 그래서 싹이 나와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자연 회복으로 손 안 건드리고 이 수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안 하고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을 한다. 이쪽도 똑같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소나무를 묘목을 용기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쪽을 전부 심었어요. 약 200만 번에 200만 그루를 여기다가 이제 심었죠. 근데 그거를 겨울 동안에 키워가지고 봄에 심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사실 산불 났는데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데는 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겨울 동안에 나무 묘목을 키워서 또 훈련을 시켜서 여기다 내놓는다는 거는 좀 모험적인 일이었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밭에서 양면 때는 한 2년 내지 3년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6개월 만에 바로 처음이에요. 와, 말이 200만 번이지 키우려면 여기서 지시해서 하셨는데 저도 맨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할 수는 없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경험이 없잖아. 겁나죠. 실패하면 어떡해요. 큰 벌이 났는데. 근데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잘 됐죠. 지가 잘 컸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성과를 내주는구나. 여기 산불 피해지 면적이 3,762헥타가 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산림 중에서 성이산만에서 2,000헥타 이상이 된 거예요. 그 성이균의 그 균사라고 그러는데 하얀 게 거기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죽이지 않으려면 빨리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 이제 그 균사한테 양분을 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겨울철에 양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봄에 심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성이산을 빨리 복원하자라고 하는 아주 이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 균사가 의무가 살아 있어요.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나무 여기 하나 살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너무 그래. 저런 데서부터 이게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이쁘게 자라네. 이쁘다. 씨앗이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요거 1년 자랐죠? 1년, 2,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이유가 소나무는 이런 땅, 이걸 광물성 토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화렵수가 갖지 못한 그런 능력 때문에 이런데 동해안에 이런 소나무가 우점종이 된 거예요. 아니, 저쪽 건너편에 있는 능선도 심은 거예요. 그렇지. 거기 전대기 심은 거는 거의 못 자랄 줄 알았더니 그래도 꽤 많이 근데 정말 신기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20년 뒤에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옛날에 상상을 못했지. 진짜 저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랐지. 나무의 수명은 짧아서 100년, 길어서 5,000년이에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 짧아서 50년, 길어서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어나서 끝까지 관찰을 하려면 10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같은 뜻으로 계속 이어가야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는 없다. 그걸 후배들이 해줬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갖다가 심어서 묘목으로 생산하는 것도 전공한 사람을 배출을 했고, 그런 중간에 습각구기를 해줘서 좋은 형질의 나무들만 골라서 키우는 그걸 또 전공한 사람을 또 키워놨고, 또 그 나무들이 다 큰 다음에 잘라가지고 이 벌채를 해서 목재를 이용을 하고 다시 나무를 심고 하는 그 마지막 과정을 갱신이라고 그러는데, 갱신을 전공한 사람을 또 키워놨어요. 그 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임학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제자를 잘 키운 선생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임학의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산을 대하는 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넓혀주신 분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산림생태학을 처음 개강하셨고
개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신년 여름 계절에 성각을 위하여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적은 글이에요. 68년도 제가 유학을 떠날 때 부르시더니 이걸 가져가라 그래서 받아온 거죠. 참기 힘든 걸 능히 참고 행하기 힘든 것을 능히 행하라. 아버지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간 또 100번 참아라. 그 당시에는 사실은 난 돈을 주시는 줄 알고 저 그때 생각이 짧았죠. 이제 와서 그 깊은 뜻을 이제 와서야 깨달아요. 근데 이걸 주시고 이걸 미국 가져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석사과정 끝날 무렵인데 사실 집안에서 알리지를 않았어요. 아마 예감을 하셨을 거야. 내가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네가 멀리 떠나가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난 사실 자식을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버님이 불교 신자셨으니까 모든 우주만 삼라만상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제 전 나이가 드니까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하네요. 와, 그래? 그럼 박사까지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 노력해봐. 그러니까 니들은 손자 학생이 된다. 내가 이제 아들 학생, 그다음 이제 손자 학생. 니네들이 빨리 교수가 돼서 또 증손자까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자기 세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커지면은 제가 80평생을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나무를 키우는 마음이 우리를 부드럽게 해.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물거품 것 같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됐어. 뭘 안 주더라도 곱생이나 한번 찾아가고 연결이 돼가지고 흐름을 만들어서 지나가야지 그 하나의 물방울을 가지고는 안 된다. 지렁이 나오는 거 못 봤어? 지렁이 나오는 땅을 봐봐야지. 사실 이 간벌 시험짐이 언제 조성됐나? 네. 여기가요? 1977년에 그렇구나. 3.0헥타를 시작으로 조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림한 게 전나무를 조림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를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좀 3살 많겠네요. 제가 40살이니까. 그래. 43년생. 저희가 그 서리구 같은 경우는 96년이랑 2004년이랑 그렇게 두 번 간벌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간벌을 안 한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렬로 쫙 이렇게 그대로. 예, 그대로 서 이 가는 것도 그대로 있고. 네네. 그래서 보시면 햇빛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하층에 이렇게 식생이 없어.
햇빛이 적으니까 밀하게 심으니까 고사돼가지고요. 피압이 돼가지고 저절로 죽어버리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 조절을 안 하게 되면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저런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여기 나무 있다. 자 여기 피암목으로 거의 죽을 단계에 있는 거야. 햇빛이 적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장에서 지금 경쟁에서 치여가지고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사실상 여기가 43살짜리 살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도 40살. 얘도 43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벌을 안 하면은 이런 나무들이 산에 많을 수가 있으니까 좀 작업을 통해서 밀도를 조절해야지 좀 큰 나무,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이제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네. 저쪽에 비해서 더 굵다. 네, 여기는 네네. 밀도 조절을 해가지고요. 직경 같은 경우는 한 네. 30% 정도 높고, 높아. 수고는 한 15% 정도. 어. 근데 두 배를 뱄는데 또 불구하고 총 제적은 총 부피 제적은 30%가 높아. 여기가 한 15%. 여기가 15%. 네, 10% 정도가. 아직 축적이 되지 않았어요. 제적이. 온 산이 그런 높은 축적을 가지면은 그 지속적인 목재 공급이 가능해요. 1년에 얼마큼씩 벼떼고 다시 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그렇게 계속되죠. 산림을 망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업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얼음장 논다 그러죠? 네. 이 얼음장, 아유, 그러는데 여기 이 리스트예요. 새들이 이걸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 이거는. 사실 이 얼음이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는 먹고 씨를 좀 멀리 좀 뿌려주시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온 새들이 다 여기 오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일자리가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곧 숲을 이루지 않을까. 죽음을 의미해요. 시험적으로 저 가시나무는 참나무하고 같은 속이에요. 이 서울숲이 새로 만들어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막 또 몰려들고 일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도 모르고 숲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어린 학생들한테 생태교육을 시키는 건 자기 자신들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아,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구나. 요만했었어요. 일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탱자 맞아요. 탱자. 사실 제 삶에 좀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은 제 삶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또 난 거기 얻은 활력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 삶의 생태가 좀 달라졌어요. 안녕하셨어요, 하루방님. 서울에는 많은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자기 고향에 가지 않고도 서울숲에 오면은 자기 고향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자.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남쪽에 있는데 요 와서 보면 남쪽 사람들은 이거 고향 나무네? 좋잖아요. 백두산 미은성화, 백두산 미인송이라고 그러는데 본명은 장백송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북한에 있는 사실 남북한의 생태계는 이어진 거예요. 근데 남쪽이 이렇게 생태가 어느 정도 복원됐으니까 그걸 이어서 북한의 생태계를 지금 우리 옛날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정도 됐으니 나만의 살림은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나무만 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생태적 관리라고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살림으로 만드는 일이 남았어요. 지금 남한의 경우는. 그러려면 숲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대로 끝나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교육할 학문을 이어받을 후배들, 일꾼을 이어가게 할 그게 이 시점에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마에 깊은 주름, 고개 숙인 흰머리, 등이 굽은 저 노인, 지팡이로 언덕 오르는 저 노인. 간다, 나는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서 한 그루 나무 대리.